안녕하세요. 주세남의 수익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4일 특징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저희 주세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 그 다음에 제넥신, 시젠, 마지막으로 수산중공업 순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해볼게요. 신풍제약, 뭐 다들 아실 종목이죠.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한 10조, 딱 10조 정도 되네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가장 어떻게 보면 히트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신풍제약. 참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럴 때가 주가가 급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신풍제약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 매매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뭐 가담하셨을 거라고 저도 보지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일단 이 종목이 8,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21만 원까지 갔으니까 뭐 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큰 상승 흐름 단기간에 나온 종목은 아마 없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그만큼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 일단은 제가 어제 아주 아이비 투자를 말씀드리면서 3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1파동이 있고요. 2파동 크게 있었고 이제 마지막 3파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거의 이제 여기서 이슈가 끝이 나겠죠. 이 세 번째 파동에서는 끝이 난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 세 번째 파동의 상승에서는 이제 종목이 마지막 불꽃을 띄운 다음에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는 거는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물량털이 하는 과정이고요. 절대 지금 매수 구간 잡아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오거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정도 수익 구간을 노리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고점에 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백신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들리고 있고 이 3파동 구간에서 매매를 이어가서 하신다라는 것은 좀 옳지 못해요. 주가 위치가 일단 그렇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3파동의 마지막 바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고 아예 매매 대상에서 좀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 종목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20만 원 근처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20만 원 근처에서 정리하시고 정리하시고 추가 상승하더라도 그건 내 몫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모르죠. 만약에 뭐 확진자가 지금 600명인데 뭐 이게 한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 된다고 한다면 더는 가겠죠.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확률의 베팅을 하거나 좀 그러기에는 좀 다소 좀 힘든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니까 이 종목은 되도록이면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넥신도 마찬가지예요. 제넥신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예, 이번 구간으로 인해서 많이 상승을 했고 좀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스권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박스권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박스권을 이 양봉 이게 거의 상한가까지 나왔을 텐데 장중 거의 상한가까지 왔고 이후 눌림목 이후에 바로 상승하는 구간인데 이런 것들을 좀 주봉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진자가 뭐 몇천 명 이상 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지금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진다라는 그런
잡고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1000명 이하에서 어쨌든 간에 최고점을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뭐 예측하기에는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종목도 10만 원대 후반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종목도 매매 대상으로 삼으셔야 될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알서포트 뭐 이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뭐 원격 그 재택근무 관련주죠. 이제 이런 종목들도 있긴 한데 빠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 글쎄요 주가 위치가 제가 좋아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미 하락을 끝냈고 떨어지는 와중에서 마지막 파동의 흐름이라고 보여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이게 전구점을 넘어서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존재는 합니다만 그런 확률의 베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확률의 베팅을 소중한 내 돈을 베팅한다라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시젠도 마찬가지예요. 시젠도 단연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본 종목이죠. 실적도 많이 상승을 했고 이 종목은 사실상 진단키트 빠르게 이제 판매하고 시장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뭐 회사의 어떤 저력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습니다. 주가가 올라갔죠. 자 떨어졌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박스권 맞고 지금 현재 주가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받는 구간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20만 원, 23만 원, 24만 원까지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고점을 만들고 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굳이 매매 대상으로 삼으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하느니 오히려 뭐 다른 어떤 제가 저번에 대형 포장도 계속 말씀드렸고 뭐 페이퍼 코리아 뭐 제지주들 뭐 테린 포장 뭐 신풍제지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잖아요. 새롭게 이번에 코로나 3차 대유행에서 형성된 그런 어떤 테마를 오히려 잡아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젠도 매매 대상으로 삼지에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대형 포장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건 한번 볼까요? 대형 포장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죠. 16%. 예, 이거는 이제 형성된 테마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상승 시도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시도하고 이 종목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요 5일 정도의 구간에서 만약에 아무 자리에서나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 수익을 보고 팔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주가는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해야 이 다섯 거래일 동안에 내가 매수 타점을 좀 잘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져나올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건드려라라고 말씀드린 거고 신풍제약 제넥신 CJN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것보다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차트 보는 법이나 그 다음에 재료 설명도 그렇고 주식을 볼 때 좀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공통점을 아마 발견하실 겁니다.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항상 설명을 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는지 거기 이렇게 공통점이 있고 그 안에서 공부할 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중공업 이 종목도 제가 많이 언급해 드렸어요. 수산중공업 말씀 많이 드렸죠. 이낙연 저번 영상에 수산중공업 편으로 한 종목만 해서 제가 이제 찍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저는 제가 저번에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낙연보다는 정세균 총리가 여당의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이낙연보다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건 제 어디까지나 저의 관점이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면 제 예상이 한두 개 정도씩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 관련주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낙연 관련주들은 오늘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오늘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낙연 대표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분이 검찰 수사 도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뭐 옵티머스 라이 뭐 이런 펀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이낙연 대표한테. 그러니까 좀 당연히 악재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이 정세균 총리의 관련주는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이 나온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고점을 찍고 주가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고점을 맞고 좀 윗꼬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고가를 형성한 윗꼬리 달린 그런 위치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계속 봐야 돼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수 진행한다라는 점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제 설명이 물론 맞는 것도 있고요, 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어떤 흐름 자체에 대한 것들은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찍었던 영상들 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되거나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화방을 오픈을 하니까요. 대화방 통해서 많은 정보들 또 이렇게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말에 좀 여러 가지 좀 정리해 가지고 한 번 더 찍을 거리들 영상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